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원인이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재진주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예, 여보세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서요. 예. 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예.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첫 번째, 조금 전에 방송하셨습니다만은 건물 임동 간의 거리 문제입니다. 예, 거리 문제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화재가 옆 건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건축물이 그 외장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열 처리를 위해서 드라이 비트 재질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스티로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극하게 연소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들 아시겠지만 건물 사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쉽게 타는 스티로폼으로 된 드라이 비트 재질로 된 외벽이 있다면 굴뚝처럼 불이 타올라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층 10층 이상까지 타올라갔는데 참고적으로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부산 해운대에 골든 스위트라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삽시간에 옥상까지 불이 연소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대해서 불연성을 사용하도록 일부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는 외장재가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번과 같이 큰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지금 혹시 저희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불구스름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석재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드라이 비트라는 것이 아닌가 추정인데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스티로폼이 타기 때문에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이의도 제기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해야 될 건물인지 아닌지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헤드는 불길을 직접 받았을 때 퓨즈 메탈이 녹아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연기만 찼으니 연기가 뜨거워도 화염보다는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질 수 있는 구조의 화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찼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도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 사료됩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에 그 규정이 있어서 건물 외장재가 전부 그 단열재로 써야만 되게 돼 있다면, 그래서 그랬었다면은 이렇게 빨리 안 옮겨 붙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갖다 완화하기 위해서 1층 부분을 필로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층의 경우에 그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그 완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부분에서 그 방화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이 옆 건물로 옮기는데 하나의 역할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물이 외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불연성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성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요. 아니 적어도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하지 않더라도 바싹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만 동간 중심선으로부터 3m가 떨어지니까 6m 정도 벌어지지만 일반적인 건물은 중심선으로부터 50cm만 떨어지니까 상호 1m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은 다 해야 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빼놓고는 그냥 외장 제한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예, 사실 뭐 아파트가 아니고요.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가구들이 잘게 나뉘어져 있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규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좁은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호 6m 떨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만큼 많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방재 전문가로서 외벽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경우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자면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화재 이번 대응하는 과정 또 구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 간격이 너무 좁았다라는 점 하고요. 단열재 문제 그거 말고 또 지적하실 것이 있습니까?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안전 불감증은 공무원들한테만 있는 걸로 대부분의 국민은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노력을 한 바가 없다면 그 국민도 안전 불감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경우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아니하면 웬만큼 좁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소방차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고 싶어서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 도로의 폭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방 통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 통로라는 것은 건물 내에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포함해서 소방 차량이나 구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은 확보해두는 노력이 주민 상호 간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화재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 통로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까? 소방차 진입이 잘 안 됐군요. 건물 앞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이 바로 그 전철 선로가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차가 못 다니는 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뒤쪽으로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건물 뒤쪽에 더 많이 불길이 솟구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방차가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소방 호스를 들고 진입해서 물을 뿌리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화가 지체되고 더뎌지고 불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과는 또 다른 그 면이고요. 박 기자도 그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11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이 물론 고층 건물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10층 이하의 건물도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더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화수를 뿌려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즉 화재가 빨리 진압되면 인명 구조도 쉽게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해서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제화되었으면 싶은 아주 간절한 부분인데 역시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 5층, 10층짜리 아파트에도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면 아주 안전하고 좋지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 역시 국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강제를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처지에서 본다면 비싸니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역시 그런 부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제일 비유하는 데가 일본의 경우인데, 일본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라도 하는 것은 거의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다만 다소 틀린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라고 강제하고 거기에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를 까준다든지 해서 그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는지 문제는
보험에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설치 안 하고 유지 관리 안 하면 그 여태까지 그 면제해줬던 보험료를 다 그 페널티처럼 물리니까 자율적으로 잘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방시설은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법률 강제를 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지만 좀 더 성숙적인 사회가 되면 내 건물, 내 재산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셨을 때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상 1층에서 우편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1층에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우편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10중 8구 저는 방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편함 뒤에 불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편함에서 그냥 불이 났더라도 거기서 뭐 불이 그렇게 쉽게 옮겨 붙을 정도로 큰 불이 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크게 되느냐 안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우편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불씨가 없는 장소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뒤에 무슨 전기 배선 같은 것이 있어서 쇼트가 돼서 점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우편함 뒤쪽에서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과부하 걸릴 전기 배선이 있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화의 개연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것? 일단 궁금한 부분이 그 방화문에 대한 건데요. 그 1층이 필로티 구조, 이른바 주차장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에서는 1층에 방화문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불이 더 많이 솟구쳤고 1층으로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한 원인이 컸거든요. 이 부분도 좀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규정이 좀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요? 부실했다기보다는 완화시켜준 거거든요. 1층 부분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로티 형태로 됐을 경우에는 완화시켜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전을 위한 규제는 모든 국민들이 규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아닌 규범이다 라고 이해하셔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은 좀 더 강화하고 국민도 스스로 지키고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재진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